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서기에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임명되는 후보자들은 그 결격 사유의 질이 너무 낮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념적인 문제에 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장관을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다른 이유까지 겹쳐서 세 가지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하게 충돌한다. 아무리 문재인 좌파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코드에 맞는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 나라의 안보 관련 장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정체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장관 후보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지 지식인으로서 너무나 경박한 언행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삼는 결격 사유인데 비겁하게도 지식인이 장관이란 감투가 아쉬워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언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저는 이것은 매우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장관을 하지 말지. 먼저 제가 이념적인 문제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서 강화도에 있는 해병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때 이 김현철 교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 제발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헛개비에서 벗어나 국방 현실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 포지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야당이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던 천안함 문제에 관해서 그 폭침을 인정을 하고 군부대를 방문함으로써 그런 비판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포지션 전략, 이것을 지금 비판한 겁니다. 김현철 후보자는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상당히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고, 이 천안함에 관해서는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천안함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만든 5.24 제재 조치를 북한이 천안함에 관해서 사과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와 똑같은 주장이죠. 자, 그리고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고 그들의 소행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때 있었던 그 끔찍한 북한 목함지뢰 도발, 대한민국의 부사관과 그 사병이 두 명이 발목을 잘리는 그런 끔찍한 희생을 치른 그 도발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심증은 가는데 우리 정부 당국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아니, 우리 장병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 문 바로 근처에 목함지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할 주체가 북한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런 국가 안보에 관해서 북한의 대변인 비슷한 역할을 언행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 사령부의 존재에 대해서 김현철 후보자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조속히 해체돼야 될 어떤 존재라는 뜻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는 중국 상하이에 가서 중국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는데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통일연구원은 시청자 여러분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평화협정 시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50% 정도 달성되는 시점에 유엔 사령부를 해체한다. 평화협정을 맺고 90일 이내에 유엔 사령부를 해체한다라는 게 김현철 원장이 지휘하던 국책연구기관에서 만든 평화협정 시안입니다. 천안함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도 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점, 이것이 이념적인 문제에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너무나 충돌하고 있는 김현철 후보자의 문제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인으로서 너무나 경박한 언행을 많이 남겼다라는 점. 자, 지식인 또는 교수,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주요 정치 지도자, 정치 세력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은 무방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자면 지식인의 사명,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사실에 부합해야 되며 그리고 표현이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언행이 다른 예를 들자면 자라나는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국민적 차원에서의 교양, 그 사회의 수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점을 인식을 해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정치인과 연합한 문제에 관해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당내 갈등을 빚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새 것이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피똥 싼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새 것은 안철수를 가르치는 말이죠. 새 정치, 새 인물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정신병에 가까운 강박증, 평균 이하인 지적 수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자폐증.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 했던 국정교과서 집필에 찬성한 교수를 향해서 제가 입에 담지 못할 XXX자가 들어가는 욕설을 해댔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감염된 좀비라는 표현을 썼고, 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저것은 지식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교양 수준을 위협을 하는 아주 경박하고 잘못된 언행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잔관 감투 때문에 저런 자신의 인생에 저런 여러 가지 기록을 부인하고 사과하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SNS를 폐쇄하면서 자신의 입장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에 관한 정치 비평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과드린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과드린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식인이라면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이 돼도 청문회 앞에서도 절대로 쉽게 사과하거나, 지식인이 자신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요 철학인데
그런 표현을 사과하고 고치고 부정하는 이럴 때는 정말 이제 하늘같이 무거운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장관 감투가 아쉬워서 저런 식으로 자신의 언행을 부정을 하는 것은 장관이 돼도 이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변신하고 조변석계, 미봉책, 무마책 이런 것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자 안보 관련 장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